네, 시청자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은 지 이제 9일이 지났군요. 1월에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쏜살 같네요. 네, 자 오늘 아침 영하 8도입니다. 매우 춥습니다. 오늘도 강추위가 예보됐는데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오르겠지만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폭설이 예보됐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도로 예상됩니다. 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늘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내란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 가운데 구형량이 정해지게 되는데, 여러분 구형과 선고의 차이는 아시죠?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게 아니라요, 검찰 그러니까 특검이 윤석열에게 이런 형을 내려달라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형이라고 하지요. 한 달 뒤쯤에 2월에 이제 지귀현 판사의 재판부가 선고를 하게 됩니다. 네, 사형과 무기징역 가운데 구형량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고요. 1월 16일에 1차 선고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체포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서 1월 16일에 1차 선고가 나고요. 다음 달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선고가 있게 됩니다. 자, 한국영화배우협회는 잠시 뒤인 오전 8시 서울 중구 명동 대성당에서 국민배우 안성기 씨의 장례 미사를 엽니다. 그리고 연결식을 이어 진행하게 되는데요. 안성기 배우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지요. 꾸준한 봉사 활동을 해온 분이기도 합니다. 배우로서 참 훌륭한 족적을 남겼으면서 또한 한 공인으로서, 알려진 사람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던 분입니다. 자, 이분의 안타까운 선종, 너무나 많은 국민들의 슬픔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부디 영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도록 할까요? 조선일보 기사가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정부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사실상 보완 수사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다음 주 중에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이제 검사들이 검사라는 타이틀로는 공소청에서 일하게 되는데, 공소청 검사 직무에 다른 법률이 정한 사항을 포함시켜서 보완 수사 여지를 두는 내용이 담길 전망인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 내의 검찰 개혁파는 검사의 어떠한 형태의 수사권도 남겨서는 안 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는 검찰 수사가 보완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경찰 수사 기록만으로는 기소가 어렵다면서 보완 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가 말입니다. 여권 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조선일보가 다루고 있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휴대전화나 메신저를 교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관련 녹취 보도가 나온 뒤 텔레그램에 재가입한 것으로 파악됐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공천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연루 인물들의 기기 변경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검토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핵심 인사로부터 법정 한도인 500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후원자는 당시 이혜훈 후보자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에서 대형 개발 논의가 진행 중이던 센트럴시티 대표로 통일교 재단의 자금 관리 책임자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법정 한도를 지켰으니까 이게 뭐 불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같은 시기 통일교 관계자로 추정되는
주변 인물들의 잇따른 고액 후원 정황도 드러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랑의 교회 권사님 아니신가요? 통일교 돈을 받으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에서는 광역 기초의원 후보 전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를 옮기는 이례적 연쇄 이동이 있었지만 재심 신청 등 반발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역에서는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를 맡았던 김병기 의원이 공천을 사실상 주도해서 문제 제기가 어려웠다는 증언이 나오는데 일부 후보는 비리 연루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아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원칙과도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 영어 통역 비서로 송은지 외교부 사무관이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외교부 추천을 받아서 곧 청와대로 이동해서 수습 기간을 거친 다음 최종 발탁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송은지 사무관은 외교부 내의 대표적인 영어 능통자로서 조현 장관의 영문 연설을 맡아왔고 22살에 외교관 시험에 합격해서 주목받았습니다. 최연소 합격이었다고 하는군요. 앞서 통역 실수 논란 이후에 중량급 통역이 투입됐던 만큼 젊고 실력 있는 인재로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청와대 인사로 해석됩니다. 이제 TV뉴스 리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서울시 의원.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고발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미리 계획된 일정이었다며 경찰의 귀국 요구에도 해외에 머물렀던 김 시의원은 그제 돌연 메신저 서비스에서 탈퇴하는 등 기존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오늘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이 한 번에 진행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로 예상됩니다. 간첩 잡고 반란을 막아야 할 방첩사 요원들은 12.3 계엄 당일 선관위 침탈과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습니다. 출동한 전 수사관들이 나중에 임무가 부여됐을 때는 그 3명에 집중하라라는 3명에 집중해서 개편안은 방첩사의 힘을 나누고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현 국군 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먼저 안보 수사 기능은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방첩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되 군인이 아닌 군무원 등 민간인에게 원장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신원조사 등 보안감사 기능도 중앙보안감사단을 새로 만들기로 했고 다만 인사첩보와 동향조사, 세평 수집 등의 임무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회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가 임성태 전 회장을 불렀습니다.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 반입하신 거 맞으세요? 없어요. 이화영 부지사도 혹시 회유하려고 시도하신 건가요? 회유할 게 뭐가 있다고 회유를 합니까? 그런데 고검 TF가 과거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의 수사 기록에서 수상한 부분들을 찾아 관계자들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의 연어회 술파티 날짜로 지목된 2023년 5월 17일
구치소에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모두 수원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 기록엔 피의자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는 수사 과정 확인서가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이건만 있었습니다. 변호인 출입 기록이 없는데도 변호인 참여하에 면담을 했다고 기재돼 있는 등 오류가 계속해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고검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수원지검이 나중에 문건을 급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다음 주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해온 경찰은 배우로 지목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그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된 지 정확히 3주 만입니다. 1차 신청 당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던 검찰은 이번엔 즉각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정광훈 씨는 신앙심을 앞세워 추종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측근과 극우 성향 유튜버 등에게 자금을 전달해 법원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전 씨의 국민 저항권 발언이 폭동의 동기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가 저항권을 반복해서 강조한 게 법원 침입을 정당한 행위로 인식하게 만들었단 겁니다.